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총선 기호 26번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 손상우입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기후 변화라는 말도 쓰고 예전에 온난화라는 말도 썼었고 다 비슷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들인데 그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뜻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도를 얘기하죠. 그 산업화의 당시에 이제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지금 1도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2도 상승을 하면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고 우리가 또 그런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했는데 1.5도 선에서는 막아야 된다. 그걸 막지 못하면 특히 이제 남반구 쪽에 이제 그쪽에서도 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멸종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멸종 사태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정도입니다. 기후행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후위기 대응 행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이 탄소 배출을 막는 것이겠죠.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 개인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줄 것인가 또 그것이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걸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재원을 대표적인 이제 환경세죠.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도 그런 기후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탄소세로 걷어지는 그 재원도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금액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주고 있는 그런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 비슷하게 그때그때 금액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의 효과는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그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후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실천보다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시스템의 변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변화를 촉발하는 것 역시나 개인들의 어떤 의지가 모여서 가능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 안 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또 걷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해서 주로 걸어 다니고 또 그리고 일회용품을 되도록 안 쓰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올해부터는 제가 육식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채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식단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육식을 하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메탄 등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동물 윤리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미래당의 10대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정책이 아니라 미래당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10대 정책 안에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또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같은 것들을 저희는 더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세먼지는 전 국민들이 겪게 되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프랑스나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그리고 그런 정책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었죠.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현장이랑 가까운 곳에서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탈핵으로 핵발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탈핵을 이제 선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이제 핵을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몇 년이 지나면 금방 희석돼 버리고 일본에서도 다시 또 핵발전소를 가동하려고 하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기로도 변화라는 건 참 일어나기 힘들 거구나 라는 거를 보고, 이 기후위기에 대한 것도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위기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현실적인 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후행동이냐, 이것들을 정하는 과정부터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이뤄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기업에서 이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에 대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거 조정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느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그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줄인다.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그 임직원들에게 그 소득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문제,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행동 참여소득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당 투표는 26번 미래당에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